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섭입니다. 우선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지나면서 여러가지 새해맞이 정리 같은 것들을 하고, 마찬가지로 가계부도 새해 기준으로 연단위 계획을 세우고는 해요. 앞선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엑셀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얼마나 저축했고 어디에 뭘 썼고 자산 기준으로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기록들과도 비교하게 되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에 얼마나 더 썼는지를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거의 좋은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좀 하고 여기에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 여기에 맞물려서 이상하게 많이들 봐주시는 영상 주제가 2021년에 정착하면서 올렸던 한 달 생활비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새해맞이 정리도 끝난 김에 제가 처음에 정착했던 생활비 영상과 비교해서 당시 생활비 대비 지금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어디서 더 쓰고 덜 쓰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마디로 2024년판 생활비 영상인 거죠. 우선 과거에 올렸던 영상 기준으로는 1784불 아닌가? 당시 기준으로는 1817.38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화로 하면 좀 더 차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덧붙여서 당시에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비용들, 차량 보험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당시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게 된다면 약 1980불 정도를 한 달에 쓰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요. 그거 대비해서 얼만큼 현재 쓰고 있고 어떤 비용들이 좀 더 늘어났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예요. 주거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전기세, 렌트비, 보험료, 렌털스 인슈런스라고 항상 들어야 되는 보험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터넷 80불, 전기세 78불, 렌트비가 좀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1105불 정도를 내고 있고요. 인슈런스는 똑같습니다. 6.5불. 합쳐서 주거비 합이 1270.88불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올랐던 요인 중에 하나가 렌트는 매년으로 재갱신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2개월짜리만 계속 갱신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꾸준한 상승이 있었어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적게는 30불, 많게는 60불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2번의 갱신을 했고 내년 7월달 말에 렌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90불에서 100불 정도가 오른 상태예요. 다만 주변의 다른 집들이 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는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계약을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1,300불, 1,200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제가 사는 집이 지금 700 스퀘어핏이 조금 안 되는, 평으로 계산해보니까 19평이 나오는데 살면서 그렇게 넓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화장실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크고 워킹 클로젯이라고 하는 그 옷장, 거기다가 발코니 이런 부분도 같이 잡혀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10평대에 사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다는 느낌이에요. 또 인터넷이 예전에는 55불 냈었는데 지금은 80불을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55불이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싸게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80불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통신사를 선택한다든지. 이것도 프로퍼티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직 스펙트럼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이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새 통신사 중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좀 더 싸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주거비 합계는 그렇고, 이제 매달 나가는 것 중에서 구독이 필요한 것들만 좀 따로 모아봤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24.89불, 아마존 프라임이 16.23불, 넷플릭스가 22.96불, 디즈니 플러스가 원래는 21.59불인데 제가 카드 혜택이 있어서 이거는 20불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1.59불. 구독만 다 합치면 65.67불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이것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존 프라임만 제가 쓰고 있었고요. 그것도 학생 할인으로 좀 싸게 쓰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온라인으로 뭘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라 조금 갱신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광고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애매한데 제가 유학을 와서 넷플릭스를 결제했던 적이 딱 한 달이에요. 그 기간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많이 보고 싶은 드라마들을 봤고, 넷플릭스를 끊게 된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계속 보다가는 이게 공부에 집중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거 끊어버리자 해서 끊어버렸는데 그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못 그러는 게, 이제 전 지금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보는 거를. 그래서 이제 뭐 솔로 뭐더라? 솔로 지옥이네, 솔로 지옥. 뭐 그것도 보시고 그래요. 전 안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65.67불을 쓰고 있습니다. 구독만요. 그 다음에 생활비 부분인데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간식을 산다든지 이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234불 정도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400불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400불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대부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비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그냥 밥도 집에서 먹고 학교도 얼른 갔다가 와서 집에서 뭔가를 하고 이랬다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약간 네트워킹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까지 막 돈 없어서 아니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빠지기에는 네트워킹도 어쨌든 미국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비용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씀씀이가 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4불, 5불에 연연하지 않는 학생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엄청 돈을 아끼고 살뜰하게 사는 게 가장 최고인 걸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돈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고, 먹는 것도 그렇게 건강하게 먹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234불로 한 달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후로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죠. 그때부터 먹는 거에 좀 신경 쓰고 엄청 막 펑펑 쓰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답게 좀 먹고 자고 하자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달에 300불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는 400불 정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도 당시에는 217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장 보는 전체 볼륨이 400불을 안 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해 2배가 되긴 했는데 이제 일단 입이 2개니까 나가는 비용이 어쨌든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으로 늘진 않은 이유는 입이 2개가 되니까 혼자 살 때는 요리를 하고 많이 남는 식재료들을 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사기가 수월해졌어요. 빨리빨리 먹어치우는 속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야채들도 좀 사고 오히려 좀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식료품에 음식만 포함이 되진 않아요. 뭐 생필품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진되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지만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벌크로 이렇게 막 잔뜩 쌓아놓고 팔거든요. 그런 데서 한 번에 이렇게 사갖고 쟁여놓고 쓰면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400불로 맞출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게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개별로 파는 식료품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을 좀 많이 구워 먹는 편인데 그때 사게 되는 깻잎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2.3불, 4불 하던 것들이 지금 2.99불이고요. 된장찌개 만들 때 사게 되는 새송이 버섯이나 특정 버섯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농협에서 건너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4불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큰 팩 기준으로는 똑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 기준으로 6불대 후반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물론 지역이나 마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식료품 기준으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활비랑 식료품 모두 400달러 이내로 맞추고 있고 합쳐서 최대 800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에요. 차량 비용도 좀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꿔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통학 거리가 좀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통근 거리죠. 그래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주유비 제가 보통 딱 2달에 3번 주유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막 엄청 많이 다니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보통 기준으로 삼기엔 적절한 것 같아요. 기름값은 그때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주유비는 늘어난 게 제가 바꾼 차가 SUV이기도 하고 기름의 탱크가 좀 커졌어요. 예전에는 10갤런짜리 탱크였는데 지금은 14갤런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춰서 계산해 본 결과 한 달에 보통 50불 정도로 기름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바꾸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고속도로 톨비를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자주 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게 운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정말 러시아워가 아닐 때 아니면 정말 멀리 어디 나갈 때 좀 트래픽을 피할 수 있을 때는 간헐적으로 톨을 타는데 한 달에 그래도 10불 아니면 10불보다 밑으로 쓰는 것 같아요. 최대 10불까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보험비.
예전 차량 보험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일단 예전 차량 보험에서는 자차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줄여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올랐고 커버리지가 올라간 거죠. 제가 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새 차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들어가서 6개월 기준으로 약 1,300불, 한 달로 하면은 한 216불, 217불 이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지출하는 통합은 276불, 277불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신비, 과거에 비해서 안 바뀐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일 싼 조합은 공기계 플러스 알뜰폰, 여기 MVNO라고 하죠, 여기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인 민트 모바일, 제일 싼 요금제, 데이터를 한 달에 4기가 주고 통화랑 문자는 무제한으로 주고, 이 요금제가 1년 비용이 180불이에요. 지금은 데이터가 좀 올랐어요. 한 달에 4기가 주던 게 지금은 5기가 주는데 비용은 크게 안 늘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 기준으로 15불, 물론 1년 완납을 하지만 어쨌든 생활비에는 포함을 해서 한 달 기준으로 15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다 합치면 나가는 비용이 2,428.527불, 대충 2,400불에서 2,450불 사이, 이 정도가 한 달에 나가는 지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돈을 실제로 내고 있진 않고요. 인터넷이라든지 렌트비라든지 전기세, 아니면 일부 구독 서비스들, 그리고 장 보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사시는 분과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딱 반반씩 내는 건 아니지만 얼추 반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846불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생활비, 그러니까 오롯이 저한테서만 나오는 생활비는 1581불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1대1 비교가 안 되니까 좀 조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혼자 산다면 생활비는 어쨌든 똑같이 나갈 거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만 장 보는 비용이 지금보다 100불 정도는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같이 살기 전에 비용을 살펴봤는데 보통 한 달에 300불 정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혼자 살 때의 비용은 2,328불 정도로 일단 계산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장 보는 비용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구독 같은 것도 일단 그냥 냅뒀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는 다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2,328불이 되는데, 여기에서 과거의 비용을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면은 약 17%, 18%, 17.5% 정도로 생활비가 늘었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양인데 솔직히 좀 더 아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비해서 금전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고 있거든요. 일단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쓰는 것 이외에도 어쨌든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라운드 룰은 생활비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쓰지 말자는 개인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나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모두 그 안에 범주에 들어오고요.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나가는 비용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2024년에 미국, 제가 사는 곳으로 오게 됐을 때 기준으로 차도 그냥 중고차 사서 좀 보험 괜찮은 거, 적당한 거로 놓고 너무 굶지는 않고 또 너무 펑펑 쓰지도 않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원비 아파트, 딱 생활과 업무가 분리된 이 정도 공간에 사시는 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2,200불 정도로 계산하면 얼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더 아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돈 걱정을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보다 아낄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기 정착비라는 것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얼추 그래도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돈 있어야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영상에서 나오는 주변 환경들 같이 저 정도로 살려면은 이 정도 드는구나, 그런 참고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고정비 중에 큰 게 주거잖아요.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룸메이트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룸메이트 같은 개념은 방만 따로 있고 공용 공간을 다 쉐어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방 2개짜리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방마다 하나씩 대부분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만 쉐어하고 내 생활 공간, 방이랑 화장실은 이게 따로 떨어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 절감 목적으로 룸메이트 구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물가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계부 작성에 좋은 점이기도 한데, 내가 여기에 이만큼 돈을 쓴다고 라고 딱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세라든지 구독 서비스 중에 안 쓰는 거 좀 줄여본다든지, 자동차 보험을 나중에 갱신할 때 좀 싼 걸 알아본다든지 생각할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혼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저처럼 사는 경우에는 한 2,300불 정도 든다. 과거에 비해 한 17%, 18% 정도 늘었다. 한 3년 전, 2021년에 비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이 집에 사는 것도 만족하긴 하는데 일단 사람이 2명이다 보니까 방이 좀 2개가 필요한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일하는 날도 많은데 현재는 거실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은 좀 분리된 오피스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 여름에 이사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바뀌겠죠. 그런 포인트들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생활비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런 류의 질문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좀 딥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가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그 동네 특성마다 이런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살려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근데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집을 좀 더 싸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운용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룸메이트를 구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룸메이트와 같이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룸메이트와 같이 차량 운용이 필요한 오프캠퍼스 아파트먼트에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수가 되게 다양해서 사실 얼마가 딱 필요합니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지역 선택을 할 때 이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이 지역에 가면 뭘 고민해야 될까? 대략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예 실제로 검색하면서 그 지역의 평균 물가나 평균 월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계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